아, 계약갱신 요구권. 네. 또 이 상가 임대차는 좀 복잡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주택에 비하면 좀 많이 복잡하죠. 많이 네. 복잡하죠. 네. 모르는 사람도 많고 또 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네. 저렇게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주택은 우리가 갱신 요구권이 딱 한 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번 할 때 이제 어느 정도까지 한다 이렇게 그 좀 단순한 편인데 상가는 10년 범위 안에서 뭐 몇 번이 될지 모르거든요. 네, 그리고 또 잘 그렇습니다. 구분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게다가 또 이제 묵시적 갱신까지 또 이렇게 섞어지면 그렇죠. 상당히 그 법률 관계가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 좀 또, 해주십시오. 지금 쉽게. 예, 갱신 요구할 때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일단 돈 문제니까 네. 월세를 또는 보증금을 어느 정도까지 올려줘야 되느냐, 그 기준이 뭐냐, 요걸 좀 정확하게 좀 이해하는 시간 가져볼까 하는데 그 갱신 요구권은 원래 만기 임대차 기간 만료하기 전 6개월 전부터 1개월 사이, 네. 그게 이제 상가야 점포잖아요. 네. 그리고 그 갱신이 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자 그러면 갱신 요구합니다라고 임차인이 요청하면 그 차임 보증금 빼고 나머지는 다 똑같이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네. 그러면 종전 임대차가 그렇죠. 종전 임대차가 1년이었다 그러면 1년 연장되는 거고요. 종전 임대차가 2년이었다라고 하면은 갱신합니다라고 하면 2년이 연장되는 거죠. 그럼 3년 계약했습니다. 3년 계약했으면 연장합니다라고 하면 3년이 가는 거고 4년이면 4년이 가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이게 묵시적 갱신하고 좀 헷갈려가지고 네. 묵시적 갱신되면은 법에서는 1년 간다 되어 있거든요. 1년 연장된다 이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묵시적 갱신은 또 1년 연장되면서 차임과 보증금은 동일한 조건으로 갑니다. 못 올려요. 네, 못 올려요. 못 올려요. 네. 그대로 가는 거니까요. 그대로 가는 거니까. 근데 다만 기간만 1년으로 조정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좀 차이인데 사람들은 그냥 그 뭔가 이렇게 한번 연장되면 1년 간다라고 하는 그 생각. 그 생각은 이제 묵시적 갱신의 경우인데 맞아요. 이게 계약갱신은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헷갈렸어요. 이게 3년짜리 계약이 3년이 간다고 듣고 그렇구나. 그럼 무조건 1년인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왜 이걸 차임이나 보증금을 조정하는 부분에서 중요하냐면 예를 들면 3년짜리 계약을 했다가 갱신합니다라고 하면 3년이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3년 동안에 그 연장되는 3년, 그러니까 4년 차에서 6년 차죠. 네. 그 6년 차에 그 돈을 조정하는 부분이 어느 폭에서 정해지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중요하죠. 3년짜리 계약에서 우리가 연장이 1년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그 4년차, 5년차, 6년차는 다시 올릴 수 이야기해야 있죠. 되는 네.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 계약 기간이 얼마나 연장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만약에 3년 계약해서 연장합니다, 갱신합니다라고 임차인이 요구했는데 3년 했어요. 3년 갔잖아요. 그러면 건물주는 매년 올리고 싶어 하는데 무슨 소리냐고. 이건 그때 올린 거를 3년 동안은 다 가는 겁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이제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보증금과 차임, 갱신될 때 이제 차임과 보증금은 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11조는 이제 차임 증감 청구권이라고 그래서 그런 계약 기간 도중에 뭐 상황이 확 변했을 때 차임과 보증금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 차임 증감 청구권에 따라서 범위에서 증감할 수가 있는데 그 오르고 내리고 이런 부분은 가능하고요. 네. 당연히 가능하고. 합의하기 다만 가능하고. 이제 올릴 때는 법에 따른 제한을 받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5%입니다. 네. 그리고 20대 1.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인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상가 임대차가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는 것은 주택은 아까 뭐 우리가 갱신하면서 그 인상 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소위 말하면 환산보증금에 따라 구분되어 있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모든 금액. 그렇습니다. 예. 네. 이 주택임대차의 규모가 좀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관계없이 네.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이 상가임대차는 환산보증금 규모가 기준을 초과하는 네. 좀 큰 계약은 5% 제한 안 받잖아요. 5% 제한을 안 받아요. 네. 제한 안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사정, 뭐 그다음에 공과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세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상황을 참작해서 그냥 정한다 이렇게만 돼 있지 5%의 상한 제한은 안 받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또 잘못 알고 있는 것은 5%라고 하는 부분, 그 기준이 어떻게 보면은 두 사람 간에 이제 차임을 절충하다가 그게 협상이 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될 때가 그럼 많죠. 임대인은 그럼 5% 줘.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세요. 내가 7% 요구했는데, 네. 7% 요구했는데, 아이고. 얘하고 협상이 안 되니까, 그럼 난 상한선까지만 받겠어. 줘.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단순히 상한선일 뿐이지, 무조건 네가 협의가 안 되면 받아야 되는 당연한 게 아니라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환산보증금 초과하는 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5% 상한은 없지만 그거를 뭐 건물주가 요구하는 7% 줘 라든지 그걸 마음대로 관철시킬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은 재판을 가셔야 돼요. 다퉈야 돼요. 또. 재판을 가셔야 돼요. 그래서 건물주가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을 해서 시세가 올랐으니까 그렇죠. 시세가 올랐으니까 달라. 나 그 정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렇게 해서 관철을 시켜야 되는데 사실상 어렵잖아요. 당연한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막 100만 원 받다가 좀 올랐으니까 120 줘. 안 돼요. 상한선 드릴게요. 알았어. 5만 원만 더 올려줘. 이게 임대인이 요구할 수가 없는 거라 이거죠. 그렇죠. 상한선이 뭐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임차인이 합의해서 주면 다행인데요. 5%까지. 근데 저는 뭐 동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장사도 안 되고. 그렇죠.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분쟁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걸 받아내기 위해서는 재판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재판 가서 관철시킨다는 보장도 없고 감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재판에 따른 시간과 비용 그렇죠. 이런 부분 생각하면은 건물주가 사실은 지료를 올려달라고 하는 것을 재판으로 관철시키는 게 어렵거든요. 그러게요. 그래서 요즘 건물주들이 부글부글해요. 그거를 관철이 안 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 건물주 마음대로 좀 했던 이게 그렇죠. 칼자루가 있었죠. 법이 이제 갱신요구권도 짧게 보장하고 권리금도 인정을 안 해주고 뭐 이러니까 건물주가 그래? 너 못 올려줘? 그러면은 나가. 나중에 내 때 되면 내 보낸다. 그렇게 이제 그 마음에 담아두고 있잖아요. 그게 무서워서 이제 임차인이 다 맞춰 주노니까 사정하고 그랬죠. 그게 이제 관행이 되다 보니까 마치 건물주는 5%를 그냥 당연한 것으로 미니멈인 것으로 약간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또 그런 임차인들도 그렇게 알아서 2년 계약하자 그래도 안 하고 1년씩 끊어서 계속 5%씩 올리는 그 상가 임대인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리 그 사회 문화의 어떤 그 변화, 발전 이런 것들은 시간이 참 많이 걸리는 것이 오랫동안 이게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 보법이 뭐 권리금 보장한 게 이제 2015년, 2015년 그다음에 10년 보장, 갱신요건 10년 보장한 게 2018년 이렇게 되니까 불과 아직 10년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전에 수십 년간 권리금 보장도 안 되고 뭐 기간 보장도 안 되고 상한액도 없었고. 예. 그래 놓으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그 관계란 게 그 항상 임대인이 요구하면 들어줘야 되는 의리인 것 같은. 불편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던 거죠. 계속 그대로 가서 그냥 암묵적으로 이렇게 했던 게 많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법 제도가 완전히 바뀌어서 그걸 조정이 안 됐을 때 임대인이 그럼 너 두고 보자라고 할 만한 게 사실은 별로 없어요. 임차인이 갑이에요. 어떻게 보면. 상가는. 자, 10년 보장 받죠. 10년 보장 받고 나서도 권리금 받아 나갈 수가 있죠. 뭐 이러니까 건물주 별로 눈치를 요즘 안 보는 경향도 있고. 그리고 저는 5% 인상
올려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닌 거네요. 안 올려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내가 진짜 진짜 장사도 잘 안 되고 뭐 그랬다. 그렇습니다. 네. 갑이네, 슈퍼갑이네. 이제 만약에 조금 울며 겨자 먹기로 상한선이 인상폭이 5%인데 그거를 여러 가지 이제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10%를 올려줬다. 초과하는 돈을 줬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거는 나중에 언제든지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반환 청구. 그게 5%를 정해놓은 것은 그게 어떻게 보면 법에서 강행 규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따라야 그거를 되지. 어기게 되면은 그 합의, 당사자 간의 합의도 의미가 그렇죠. 없어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고 하는 그런 논리로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와, 그러네요. 임차인 진짜 모르시는 분은 많을 텐데 이거 진짜 아셔야 됩니다. 임대인들도 아셔야 돼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아까 묵시적 갱신 좀 말씀드렸는데요. 만약에 이제 3년 계약을 했다가 3년 계약고 1개월에서 6개월 사이 만기에 그 사이에 아무 말 없이 그냥 넘어갔다라고 하게 되면은 묵시적 갱신이 되잖아요. 그럼 묵시적 갱신의 효과는 다른 거는 다 동일하게 가고 기간만 1년으로 조정되는. 그러니까 4년 차는 그냥 그대로 동결, 차이면 동결. 그 다음에 이제 그 4년 차 끝날 무렵, 그때 1개월에서 6개월 사이, 그때 이제 갱신 요건을 행사하면은 아까 그 논리대로 차임 조정. 야, 이거 헷갈리시면 안 헷갈리십니다. 그죠? 아. 그러니까 3년 계약해서 그래, 나 3년 똑같이 묵시적으로 가만히 있었고 딱 지났어요. 6개월에서 2개월 사이 가만히 1개월 있었어요. 사이. 1개월 사이. 네. 그러면 그냥 넘어가면 3년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1년 있네요. 그건 1년입니다. 와, 복잡합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연장되는 기간이 또 1년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갱신 요건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정확하게 아셔야 되잖아요. 그 갱신 요건 행사 못하고 놓치게 되면은 계약이 종료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계약은 처음에 3년 했다가 묵시적 갱신으로 1년 연장됐다. 그거를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1개월에서 6개월 사이, 4년차 끝나기 1개월에서 6개월 사이, 그때 또 갱신 요구를 해야지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갱신은 3년이 갈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참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걸로 인해서 1년이 가느냐, 3년이 가느냐라고 하는 거는 조금 다퉈야 돼요, 또. 논란이 조금 있어요. 아직 대법원 판례가 없고 제가 실무상에서는 조금 다투어지게 되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요. 저도 1년일까. 그렇게 되면 이제 조금 복잡해지죠. 갱신 요구할 때 매년 1년씩 해야 돼, 1년마다 해야 되는 좀 복잡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야, 진짜 새로운 걸 많이 압니다. 네, 그런 걸 잘 기간, 그 다음에 차임. 기간에 따른 또 차임, 이런 부분들을 숙지해 두셔야 조금 불이익을 안 입을 수가 있습니다.